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오늘의 이야기들, 위성정당 손절, 혁신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의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의당도 민주당과 함께 동참을 했었지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때와 추진되고 나서의 민주당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무색해지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른 겁니다. 이에 대응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그때 당시도 맞불 위성정당을 놔서 거대 양당 두 정당 모두가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사에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른 것은 굉장한 꼼수고 비겁한 지점으로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때 위성정당을 만든 편법은 이거 잘못된 거다, 앞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재보궐선거 지역 공천 가능성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중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법안이 통과되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결국에는 만들었잖아요. 그러자 정의당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방방 떴던 국면, 그러자 또 이를 비판하는 제3지대에서 민주당이 그럴 줄 모르고 비례연동 협조했냐라는 정의당을 향한 일갈까지 나온 이 국면, 일종의 촌극이었고 전 정치사에서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이었는데, 양당 모두 결국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었죠. 어쨌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런 위성정당이라는 건 진짜 기상천외한 편법이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득표수에 맞춰서 최대한 의석수의 배분을 비슷하게 가져가자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표심을 왜곡시킨다는 건 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키거나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심에 맞춰서 의석수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제 그 방식을 구현했느냐. 이제 그 중에 논의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였던 건데, 오히려 21대 국회만큼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균형이 심할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사과한 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점 개인적으로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그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민주당 소속에. 그때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점에서는 왜 그럼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그때 당연히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 당연히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미 지금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지가 사실은 다 끝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은 사과지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무공천 얘기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 이제 중요했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꾼도 신뢰를 중시한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당시에 우리가 당선된 이후에 원인 제공을 하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당원 단계 명시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두고는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친문 진영에서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 거꾸로 이번에는 내가 얘기한 건 내 하나의 의견이었지 주장이 아니다. 뭘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바로 발을 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의견을 내지 않거나 아니 의견을 냈다가 오히려 후퇴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위성정당 만들 때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 제 기억에 이재명 후보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나중에 이제 의견을
당론에 따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주당 내에서 용기 있는 의원들은 없었다. 언론도 이렇게 질타했어요. 당론이라고 후루룩 쫓아갔던 거에 대해서 뒤늦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자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라고 질타한 부분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위성정당 자체도 꼼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이번처럼 너무 쉽게 검증 없이 국회의원 위성정당의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된 사례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질적인 취약성 또 더 우파, 더 좌파를 그냥 그 국회 안에 집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건너야 될 상이 하나 있죠. 후보 단일화의 과정입니다. 정의당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민주당은 위성정당 문제였거든요. 아 어쩌면 심상정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의 염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그런 위성정당 때 정의당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정의당은 무시하고 민주당이 채에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관계의 복원을 염두에 둔 예. 그런 어떤 수다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있고요. 김용주 의원님 정의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떤 스탠드를 지난 거 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예. 과거에 잘못한 것은 말하자면 뭐 우리 다음까지 고치는 그런 꼼수는 이 정당에 예.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더 지키겠다는 의지 이것을 강화시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저 위성정당 비판 발언은 주류 강성 친문들의 의견에 반하는 나름의 직격탄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시죠. 내년 재보선 대상 5개 지역주 중에 2곳 안성과 청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공석입니다. 자, 당원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잘못으로 의원석이 날아가면 공천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지난 재보궐선거도 서울, 부산 원래 당원 당규대로라면 안 해야 돼요. 하지만 이낙연 당시 당대표는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공천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바꿨던 당원 당규와 별도로 지금의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면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를 안 내겠다. 안 내는 것은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일단 정치 변호사님. 네. 민주당이 그때도 후보 안 내겠다고 하고서 공천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 말 뭐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검토 중이라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로 하면 안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난번 서울 부산 선거 결국 졌잖아요. 그때 안 내는 게 맞았고요. 차라리 무소속 후보를 내 가지고 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아예 그런 비슷한 무소속 후보조차도 내지 않겠다. 우리는 당원 당규를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대선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저 지점은 유리하게 발언을 한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돌직구 발언 전해드렸고요.